이번 시간부터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 열기를 보면서 같이 조금 더 등차 수열 합에 대해서 공식을 이해하기 쉽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독일의 수학자 가우스의 일화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일단은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냐면 그 합을 S라고 두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100까지 더한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식이죠. 근데 이것을 더셈에 대한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S를 100 더하기 99, 98에서 1 역순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1번 보시면 1번과 2번은 변기를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? 네, 왼쪽 변을 더하면 2S고 그 다음에 여기 더하면 이 합이 항상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죠? 네, 101로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101로 일정한데 이 101로 일정한 것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알 수 있죠? 여기 보면 101이 100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100개. 그래서 S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. 왜냐면 이 S는 101 곱하기 100이니까 S는 2분의 101 곱하기 100으로 계산할 수 있죠. 정리하면 505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차수열의 합을 구해볼 건데요. 자, 우리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라고 합시다. 기호죠. 새로운 기호입니다. SN이라고 한 것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항의 합입니다. 그래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마지막 AN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위에 방법대로 그대로 이용하면 SN은 거꾸로 쓸 수도 있죠. AN 더하기 A의 n-1 더하기 해서 마지막에는 A1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아까 것과 같은 구조라면 이걸 두 개를 어떻게 하죠? 더할 거죠. 그래서 이거를 ESN이라 두고 이렇게 더한 것들이 각각 값이 항상 일정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기호로만 보니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죠. 그래서 왼쪽에 교과서 내용과 같이 섞어서 설명하면 자, SN을 첫째 항에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라 두고 계산할 건데요. 첫 번째 항은 A1이라 둔 겁니다. 그럼 두 번째 항은 당연히 A 플러스 D, 공차 D잖아요. 그럼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ED 하고 마지막 항을 쭉 쓰는 게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끝에 항을 L로 둔 거예요. N번째 항을. 그러면 N-1번째 항은 공차 D를 하나 빼준 거게 되겠죠. 이렇게 SN을 구성했습니다. 그러고 나서 거꾸로 SN을 쭉 쓴 다음에 두 식을 더하니까 ESN이 나와지고 A 더하기 L이 나오는데 역시 이렇게 쓰니까 A 더하기 L, A 더하기 L, A 더하기 L로 항상 그 합의 항들의 합이 일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 A1 더하기 AN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A1 더하기 AN이랑 같은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. 더하기 쭉 해서 A1 더하기 AN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 수가 있죠. 하나, 둘 해서 총 n개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A1 더하기 AN 곱하기 n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SN은 2분의 n 곱하기 A1 더하기 AN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. 대단히 중요한 공식이고 이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됩니다. 그래서 쌤이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일단 SN, 즉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항의 합은 항의 개수가 반드시 들어갑니다. 항의 개수 n, 항의 개수죠. 그쵸? 두 번째는 요 값이 되게 이해하기 쉬운 값인데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나누기 2 평균 값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.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등차수의 합은 자,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은 첫째 항의 A고 n번째 항의 L, 즉 AN이 L일 때 방금 쌤이 설명한 식이 이거죠.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과 끝 항의 합입니다. 즉 이 부분이 바로 첫 번째 항과 끝 항의 합, 즉 일정한 값으로 나와지는 등차수의 첫 번째 항과 끝 항의 평균 값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공식은 별거 아니고 그냥 공식을 쭉 풀어 해친 거예요. 뭐냐면 AN이 A1 더하기 n-1D잖아요. 즉 얘는 다시 쓰면 2분의 n에 A1 더하기 AN인데 여기서 A1은 A로 쓰기를 했고 다시 쓰면도 A 더하기 n-1D 이 부분을 여기다가 대입해 준 겁니다. 다시 써주면 여기가 A 더하기 n-1D로 바뀌겠죠? A가 몇 개 생기고요. 2개 생기고요. n-D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
제가 적용하는 부분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항이 5이고 열 번째 항이 35인 첫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랬어요. 그럼 S10은 일단 첫 번째 항과 끝항만 있으면 바로 구할 수 있죠. 2분의 항이 10개 있고요. 그다음에 끝항과 첫 번째 항의 합이니까 45로 계산하면 되겠죠. 계산하면 20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즉 다시 설명하면 여기 보시면 항의 개수가 10개니까 10 곱하기 5하고 30의 평균, 그러니까 더해서 나누기 2잖아요. 그래서 20임을 알 수가 있죠.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보겠습니다. 첫째 항이 1이고 공차 3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12항까지 합은 위에처럼 A1과 A12를 구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. 공식을 똑같이 사용해보면 이번엔 만약에 자, A1은 1임을 알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A12는 1 더하기 11 곱하기 D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쵸? 이거 가지고 자, S12는 2분의 항의계수 12 곱하기 1 더하기 요거 계산하면 34잖아요. 그쵸? 34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계산하면 6이고요. 6 곱하기 35를 해주면 되겠죠? 얘는 3 곱하기 70이니까 21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밑에 문제 9번을 풀어보도록 하세요. 단순 공식 문제라서 여러분들 금방 해결했으리라 믿습니다. 9번은 쌤이 답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9번 첫 번째 답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10이고 네, 15항이 112인 등차 수열 첫째 항부터 15항까지 합은 네, 계산하면 그쵸 750이 나옵니다. 두 번째도 첫째 항이 5고 공차 마이너스 4니까 AN만 쓰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얼마일까요? 9죠. 1 넣으면 5 나오니까요. 그리고 이거 AN만 알면 20번째 항까지도 금방 구할 수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. A10항까지 합은 마이너스 660입니다. 10번도 풀어보시고요. 쌤이랑 같이 맞춰볼게요. 네, 풀어봤죠? 10번 보면 10부터 58까지 합을 구하라 했습니다. 규칙성만 알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까지 구할 수 있으면 금방 구할 수 있죠. 첫 번째 항이 10이고요. 공차가 4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AN을 바로 구하면 첫 번째 항 더하기 n-1d 즉 n-1d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4n 플러스 6임을 알 수 있죠.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항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항이 10인데 58은 몇 번째 항일까요? 그렇죠. n에다가 4n 플러스 6이 58 되는 수를 찾으면 되죠. 4n이 52니까 여기가 13번째 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바로 끝났습니다. S13은 2분의 항의 개수가 몇 개죠? 13개고요. 첫 번째와 끝항의 합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계산해주면요. 얘는 44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. 34, 28, 22 쭉 가서 마이너스 50입니다. 첫 번째 항 34예요. 자, 그래서 공차는 마이너스 6이니까 AN 바로 쓸게요. AN은 마이너스 6N 더하기 40입니다. 그럼 마이너스 50 몇 번째 항인지만 알면 되겠죠? 마이너스 50은 네, 그렇죠. 15번째 항임을 역시 여러분 구할 수 있을 겁니다. 요 값이 마이너스 50이 되는 거니까요. 따라서 S의 15는 15개의 항이니까요. 2분의 15 곱하기 34 마이너스 50 하면 답이 나옵니다. 마이너스 120입니다. 예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100 이하의 자연수 중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수의 합을 구하시오 했습니다. 이제 이 교과서 문제 풀이대로 먼저 하면 조건을 만족시킨 자연수를 차례로 나열한 거예요. 일단 100으로 3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인 거. 그래서 2 5, 8, 98을 나열해 보니까 이것들의 규칙이 있구나. 그래서 그 규칙은 뭐냐면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래가지고 일반항 AN을 구한 겁니다. 그래서 AN은 2 더하기 n-1d 해서 3n-1로 구한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3n-1이 98에서 33개까지 항이 있는 것도 알 수 있고요. 그래서 여러분 30에서 33까지 항을 구한 것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합을 구하는 것은.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는 것을 1학년 때 배운 나머지 정리 이런 것들이 이용하면 사실은 3n 플러스 2 꼬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로 풀면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만약에 n이 자연수로 해볼게요. 그럼 1 넣으면 얼마입니까?
5가 나옵니다. 그 다음 8이 나오고요. 무슨 말이냐면 이거하고 요거하고 차이점이 생기게 돼 있죠. 뭐냐면 첫 번째 수인 2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면 여기 자연수 1 넣으면 첫 번째 수가 5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3n 플러스 2꼴이 아닌 3n 마이너스 1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. 그래서 3n 플러스 2는 사실 3n 마이너스 1꼴의 것들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두 개란 것은 3의 배수들 중에서 플러스 2이 된 거잖아요. 사실 그 입장에서 보면 3의 배수에서 하나씩 모자른 것과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3n 플러스 2는 그냥 3n 마이너스 1꼴로 바로 쓸 수 있고요. 이렇게 하면 n이 1일 때부터 써도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 이 문제 조건과 부합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11번도 풀어보고 맞춰볼게요. 네, 풀어봤죠?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냥 그럴 때는 나열해서 등차수열 규칙을 찾고 항의수 찾고 합을 구하면 됩니다. 자, 100 이상의 2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인 것을 구하랬는데 합을 구하였는데 여러분 100 자체가 이미 4의 배수거든요. 그래서 나머지 1인 건 첫 번째 항은 101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요 4씩 더해지는 구조니까 105임을 알 수 있고 109까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맞죠? 그리고 이제 400 이제 4로 나눠서 나머지 1인 건데 2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 200 쭉 가다가 201이 당연히 4로 나눠서 나머지 1인데 200 이하를 했으니까 바로 그 전항을 찾으면 되겠죠. 그 전항은 4를 빼면 되니까 197임을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이제 뭐를 알아야 될까요? 첫 번째 항이 100일인 것도 알았고 공차가 4인 것도 알았습니다. 항의 개수만 알면 되겠죠? 그래서 바로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쓰고 항을 구하는 방법들을 풀어보겠습니다. 그래서 AN은 자, 첫 번째 항 101 더하기 n-1d로 해주시면 얘는 4n 플러스 97을 쉽게 알 수 있죠. 이 값이 197 되게 하는 n 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 이거는 쌤이 안 할게요. 그래서 요 n이 197이 제 25번째 항임을 역시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. 따라서 S25는 2분의 25 곱하기 101 더하기 197이고 다소 큰 숫자입니다. 계산하면 3725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이제 6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42이기 때문에 S6이라는 것은 2분의 항의 개수 6개죠. A1 더하기 A6 이것이 42입니다. S10은 열 번째 항과 3은 150이라 했으니까 2분의 10에 A1 더하기 A12 150입니다. 그래서 교과서의 풀이를 보면요. 여기 A6, A10에다가 공차 D라고 둔 다음에 A1 플러스 N-1D를 대입해가지고 A와 D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AD를 다 같이 구했는데요. 선생님은 조금 다르게 풀어보도록 할게요. 여기 식을 자세히 내려보면 약분시키면 3이고 A1 더하기 A6은 3하고 40이 약분도 할 수 있죠. 14임을 할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계산하면 5니까 A1 더하기 A10은 30임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럼 두 식을 선생님 빼볼게요. 한번 두 식 빼면요. A10 마이너스 A6은 10 얼마일까요? 6임을 알 수가 있네요. 근데 A10 빼기 A6은 4칸의 간격이기 때문에 공차 4D입니다. 따라서 D가 4임을 순식간에 얻어냈습니다. 이 D가 4임을 이용해서 또 역시나 여러분 이런 식이나 이런 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. 그건 쌤이 하지 않을게요. 이런 식으로 A1까지 구해주시면 A1이 마이너스 3임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걸 알았으니 A1과 D를 알았으니 S는 바로 구할 수 있겠죠. 사실 그래서 2분의 n에다가 A1 더하기 A1 더하기 n-1d 일반항이죠. 그쵸? 그래서 요거 A1 대신에 마이너스 3 넣어주고 D에 4 넣어주면 2n제곱 마이너스 5n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.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쌤이랑 맞춰봅시다.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185니까 S5가 185입니다. 그 다음에 열 번째 항까지니까 S12 220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 예제처럼 A와 D를 가지고 연립 방정식으로 문제 풀어도 되고요.
아니면 쌤처럼 아까처럼 똑같이 풀어도 되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 5 곱하기 2분의 A1 더하기 A5가 185입니다. 동그라미 1번, 동그라미 2번. 자, 10 곱하기 2분의 A1 더하기 A10은 220입니다.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A10-A5를 얻어낼 수 있고 이 값을 통해서 공차 D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거죠. 그쵸? 이 방법을 쓰시면 똑같이 여러분 구할 수 있을 겁니다. 쌤이 자세하게는 위에 풀었으니까 여러분 계산만 해보세요. D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오고요. D를 알면 바로 A를 구할 수 있죠. 첫 번째 항 구할 수 있죠. 첫 번째 항은 A1은 49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역시 SN까지 구해보면 SN까지 바로 답을 구해볼게요. 그래서 SN은 마이너스 3N 제곱에 52N임을 알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문제 보면 SN 최대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물어봤죠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. 자,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점점 항을 더할 텐데 이 더하다가 점점 가다가 이 값이 가장 커질 때의 n 값을 물어본 거예요.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공차가 음수기 때문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항이 49예요. 그럼 두 번째 항은 6을 뺐으니까 43이겠죠. 이런 식으로 쭉 더할 건데 공차가 음수기 때문에 어느 몇 번째 항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항은 음수가 나오는 첫 번째 항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음수를 더하면서부터 그 합이 다시 감소하니까 이 문제는 어느 항부터 AN이 음수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 이 A와 D를 알기 때문에 일반항을 구하시면 자, AN은 계산해보면요 마이너스 6N 더하기 55입니다. 그래서 얘가 언제 처음으로 음수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. 즉 얘가 음수가 되게 하는 n값은 무엇일까?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 따라서 n값은 6분의 55인데 이 값은 약 9. 얼마죠. 따라서 10번째 항부터 그 AN이 음수입니다. 따라서 어디까지 더해야 될까요? 10번째 항을 더하면 음수기 때문에 정답은 그 바로 직전까지, 즉 n의 값은 9번째 항, 9항, 그러니까 9임을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생각 넓히기 볼 건데요.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.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. 그래서 별표 치시고 꼭 이 내용을 숙지합시다. 자, 수열에 있는데 이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 줬을 때 자, A1은 S1이다. 당연하죠. 왜냐면 S1 뜻이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당연히 A1은 S랑 똑같습니다.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. AN은 SN에서 SN-을 뺀 걸로 구할 수 있고 이때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. 요 식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건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보세요. 오른쪽으로 표를 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SN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것이 SN입니다. 근데 내가 좀 궁금한 거는 AN이기 때문에 요것만 남기고 다 나머지 없애고 싶어요. 그래서 A1부터 AN-까지 더한 것은 SN-1이니까 SN에서 SN-를 빼주면 자연스럽게 AN이 얻어짐을 알 수 있고요. 이때 N이 인덱스가 N-1이기 때문에 N은 2 이상으로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. 반드시. 활동 1번 보겠습니다. 동그라미 1번 SN이 줬을 때 일반항을 구해보세요. 즉 SN 빼기 SN-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. 얘는 AN이지만 반드시 N이 2 이상일 때입니다. 그래서 N이 1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? S1으로 구하면 되겠죠. 그래서 S1을 따로 구해주면 얘는 A1과 똑같고 N에 1을 넣어주면 되니까 1임을 역시 알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N이 2 이상일 때는 요거는 계산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내려와서 마이너스 3N 제곱 더하기 4N 그래서 뺍니다. SN-1은 마이너스 3의 N-1의 제곱에 4의 N-1입니다. 요건 좀 계산이 있죠. 요거 좀 하면요. 마이너스 6N 더하기 7M을 알 수가 있고요. 이때 이 AN은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하는 식이었는데 N에 1을 넣어볼까요? 한번? N에 1을 넣어주면 그 값이 얼마죠? 이 값과 일치하니까 AN은 마이너스 6n 더하기 7로 그냥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즉 n이 1이어도 상관이 없죠. 같습니다. 두 번째
이게 등차 수열임을 확인하고 공차를 구해보자. 사실 우리 증명했어요. Pn 플러스 Q꼴이면 AN이 등차 수열임을 할 수 있지만 증명하라 했으니까 확인하라 했으니까 뭘 증명하면 될까요? 네, 그렇죠. AN 플러스 1 빼기 AN이 일정한 수로 나오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 이건 쌤이 하지 않을게요. AN 플러스 1 빼기 AN을 해주면 D가 마이너스 6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차도 마이너스 6임을 얻어냈습니다. 밑에 건 지우고 다시 설명할게요. 자, 3번입니다. 되게 중요합니다. 되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. SN이 N에 대한 몇 차식이죠? 네, 2차식이에요. 지금 그쵸? 근데 중요한 건 상수항이 없습니다. 상수항이 없습니다. 이럴 때는 AN이 무슨 차수이다? 등차수라는 것을 증명해보라는 뜻이에요.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AN이 만약에 A1 더하기 N-1D라고 두면 SN 공식을 써볼게요. 쌤이 지금부터 2분의 N에다가 2A1 더하기 N-1D잖아요. 그럼 이걸 조금만 전개해볼게요. 귀찮지만 이렇게 전개해보면 이 2까지 포함하겠습니다. 그러면 자 N A1 나오고요. 2분의 1에 N-1D가 나와요. 좀 더 계산해 볼게요. 요거 2차식이니까 2분의 N 제곱 D죠. 여기 D가 앞에 있습니다. 그쵸? 더하기 마이너스의 2분의 N ND 더하기 NA1입니다. 요거 보면 어떤 느낌이 오는지 알 수 있죠. N에 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증명할 거는 SN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어졌을 때도 이 SN만 가지고 N의 등차 수열임을 알 수 있는데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라는 거죠. 그쵸? 그러면 증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일단은 AN을 구하기 위해서 SN 빼기 SN-를 구해봅시다. 이 계산은 쌤이 하지 않겠습니다. 여러분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PN P 플러스 Q임을 얻어낼 수 있고요. 역시 N에 대한 1차식임을 알 수 있고 A1과 S1 넣으면 역시 1차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번만 더 하기 위해서 AN 플러스 1 빼기 AN까지 구해보시면 2P임을 알 수가 있죠. 따라서 공차가 얼마다? 2P인 등차 수열임을 알 수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좀 문제 빨리 풀려면 SN이 주어지면 최고차항 개수의 몇 배? 2배 한 것이 공차다. 여기서도 알 수 있죠. 왜냐면 2분의 D제곱이 최고차항 개수니까 공차의 2배. 공차의 2배가 최고차항의 개수, SN의 최고차항 개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강조합니다. 그래서 SN이 앞으로 주어지면 최고차항 개수만 가지고도 얘가 등차 수열인 거 당연히 알 수 있고 공차가 얼마인지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. 수고 많았습니다.